자,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파트는 선생님이 고등과정이 아니지만 특별히 영상을 촬영해서 제작하려고 선생님이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교재에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걸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 이해를 하면 고등과정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선생님이 접근을 할 거니까 한 번만 이해를 해주면 다음에 좀 복잡한 이론이 나오더라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하는 친구와 그러지 않은 친구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페이지 64페이지 다항식의 곱셈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은 항이 하나 있는 단항식에서 항이 여러 개 있는 다항식을 곱할 때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을 사용했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근데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3학년 과정부터는 다항식하고 다항식을 곱하는 분배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보면 A 더하기 B하고 C 더하기 D하고 곱한 거를 전개해라. 우리가 분배 법칙 중에 이렇게 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전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배 법칙은 전개와 분해 두 가지 과정을 모두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럼 분배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전개하는지 알죠? 자, 먼저 A를 C에 곱하고 D에 곱하죠? 그 다음에 B를 C에 곱하고 D에 곱한 값을 모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규칙은 동일하다. 알겠죠? 비교적 간단한 규칙에 의해서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개라는 과정은 왜 거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히 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간단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식을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식을 계산할 때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되어 있는 문제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식을 간단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류항을 찾아서 간단히 해라 이 말인 거예요. 전개되어진 상태에서 항이 구분되어지는 거고 이 항들 중에서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항, 그런 항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항을 우리가 간단히 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선생님이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더 간단히 얘기를 해주면 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분배 법칙의 전개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분배 법칙의 전개는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항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항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표현할 때 식을 간단히 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곱해진 상태에서는,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항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분배 법칙의 전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덧셈, 뺄셈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지만이 항이 구분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을 우리가
전개의 상황을 찾은 다음에 동류항이 있으면 그 동류항을 간단히 해라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분배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로 받아들이면 된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중3 과정의 곱셈 공식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암기를 하면 별로 좋지 않을 거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알겠죠? 보세요. 조금 전에 뭘 배웠냐면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A하고 B를 더한 값을 제곱한 거를 전개해봐. 간단히 해봐.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제 너를 전개해봐 라고 한 거는 이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한 다음에 간단해란 뜻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곱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똑같은 식을 두 번 곱했다가 되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를 두 번 곱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전개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전개한 다음에 간단히 하시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개를 할 때 분배 법칙에 전개가 될 거니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는 BA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B와 A의 곱은 문자 순서상, 알파벳 순서상 AB라고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전개가 될 거 아니야. 분배 법칙에 전개를 하면. 그때 선생님이 간단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죠? 항을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AB라는 항하고 AB라는 항은 지금 동류항이잖아. 동류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다시 분배 법칙의 분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얘를 간단히 하면 AB가 2AB가 되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개된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으로 전개가 된다. 이게 바로 곱셈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처음부터 전개된 상태의 식을 암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 그치?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할게요. A 더하기 B라는 식을 두 번 곱하게 되면 같은 식을 두 번 곱하게 돼 있으니까 똑같은 식을 두 번 곱하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같은 값을 두 번 곱해야 되는 거야. 똑같은 식을 두 번 곱한단 말은 A 곱하기 A는 반드시 나오는 거고 B 곱하기 B도 반드시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A 두 번 곱한 값이랑 B를 두 번 곱한 값은 반드시 전개된 상태에서 항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 만약 여기 세제곱이면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은 반드시 전개된 상태에서 항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것을 여러 번 곱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제곱이니까 A제곱과 B제곱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전개된 식에서 항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항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A제곱이고 AB잖아요. 여기도 B가 AB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A와 B를 곱한 항이 두 번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A와 B를 곱한 항이 두 번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걸 우리가 패턴으로 기억하면 너 제곱한 당연히 항이 존재할 거고 너를 제곱한 항이 존재할 거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한 항은 당연히 이쪽에서 한번 곱해주고 또 다른 쪽에서 한번 곱해줄 거니까 두 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A와 B의 곱이 두 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를 제곱한 식을 전개했을 때 이런 전개식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해준다면 a-b의 제곱의 전개식도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자, a 빼기 b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럼 당연히 a를 두 번 곱한 숫자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a 제곱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도 두 번 곱해야 되잖아. 똑같은 걸 두 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b도 두 번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b를 두 번 곱하면 당연히 플러스 b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이쪽에 있는 a랑 저 뒤에 있는 마이너스 b랑 곱했을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분배 법칙 때문에 여기 a-b, 여기 a-b 이렇게 쓰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b랑 곱해야 된단 말이야. 받아들이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곱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식에서 곱하는 게 아니라 전개했을 때를 상상을 하란 말이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따라서 a하고 마이너스 b를 곱한 그 항이 두 번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b라는 항이 두 번 나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패턴 기억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두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러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러요. 제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두 번 곱했다는 거잖아. 같은 값을 두 번 곱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을 두 번 곱한 식이 우리가 제곱식인 건데 이 식의 이름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을 이해했다. 이 패턴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식을 이해해야 되냐면 자, 항상 식을 전개할 때는 모양을 잘 봐야 돼. 모양을. 자, A하고 B를 더한 식하고 문자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문자를 외우면 안 돼요. 항상 모양을 보고 전개는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문자를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모양을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A하고 B를 더한 값에서 A하고 B를 뺀 값을 곱하면 어떻게 전개될까?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근데 이거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이 있죠? 자, 뒤에 곱해져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끼리 지금 한 번은 더하고 한 번 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A와 B를 한 번은 더했고 A와 B를 한 번을 뺐다라는 거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다시 선생님 천천히 설명해주면 A와 A를 당연히 곱해야 되겠죠? 같은 값이 두 번 곱해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A 제곱이 존재하겠지. 받아들이죠? 자, 순서상 잘 들어. A 곱하기 마이너스 B, B 곱하기 A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받아들이겠어? 선생님은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는 걸 먼저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A 먼저 곱하고 B를 또 먼저 곱할게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B를 곱하는 거니까 부호가 다른 두 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건 알겠죠? 받아들이죠? A는 부호가 같아요. 근데 뒤에 있는 수는 부호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호가 똑같은 두 수를 곱했으니까 그냥 제곱인 거고. 얘는 부호가 다른 두 수를 곱한 거예요.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제곱 나와요.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면 다른 항은 어떤 항이 생겨라고 봤을 때 봐봐. A와 B를 곱한 거랑 A와 B를 곱한 거는 어차피 똑같은 문자잖아. 같은 문자를 곱한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동류항이지. 문자가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호가 다른 거야. 동류항인데 부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AB로 전개되고
하나는 플러스 AB로 전개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0 되겠죠. 같은 값인데 같은 절대값을 갖는데 부호가 달라요. 그걸 더하게 되면 당연히 0이 나오겠지. 받아들일까요? 그럼 선생님, 자, 더하기 되어 있는 식하고 빼기 되어 있는 식을, 자 보세요. 같은 값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식을 곱하면 어떻게 되더라? 중간에 우리가 다른 항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패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앞에 있는 거 곱하고 뒤에 있는 거 곱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 중간에 곱해져 있는 애는 같은 동류항인데 부호가 달라서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패턴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패턴을 기억하면 뭐가 좋느냐? 한 번만 예제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98에다가 예를 든 거야. 내가 102를 곱하고 싶어요. 98하고 102를 곱하고 싶은 거야. 그냥 곱할 수도 있겠지.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 곱이니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곱셈 공식, 우리가 배웠던 이 부분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98이라는 숫자는 100에서 2를 뺀 숫자고 102라는 숫자는 100에서 2를 더한 숫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해했다면 얘랑 똑같은 구조잖아. 102, 102 똑같지 숫자가. 근데 한 번은 뺐고 한 번 더했잖아요. 그런 거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패턴상 앞에 있는 걸 곱한 거랑 뒤에 있는 걸 곱한 거게 곱한 걸 더한 게 답이다라고 했잖아. 왜? 중간에 있는 거는 동류항인데 부호가 달라서 0이 될 거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이 패턴이라면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많이 될 거고 마이너스하고 2를 곱했으니까 빼기 4가 될 거고 따라서 답이 얼마야? 9996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98 곱하기 102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9996이라고 바로 맞출 수 있다는 거야. 뭘 사용했을 때? 곱셈 공식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야 98을 제곱하면 얼마야? 그러면 98 곱하기 98 해야 되니까 짜증나잖아.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부를 거지? 100에서 2를 뺀 숫자로 98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제곱하면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잖아. 왜? 조금 전에 배웠던 패턴대로 제곱이니까 똑같은 수는 두 번 곱해져야 된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100을 두 번 곱한 숫자 만과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한 숫자 4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100하고 마이너스 2는 서로 다른 쪽에 있으니까 곱한 거지? 그 곱한 항이 두 번 나온다 했으니까 200이 두 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00이 두 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400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만에서 400을 뺀 다음에 4를 더하는 게 빠르겠지. 그러면 9604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98을 제곱하면 960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무엇을 이용하면? 이런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이런 뜻인 거야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왜 이런 패턴이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자를 암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자를 암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를 이해를 해야 되죠? 구조를 이해해야 돼. 식의 모양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도 클리어 됐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곱셈 공식은 뭐냐? 1차식 곱하기 1차식이야. 자, 이제 지금부터는 1차 곱하기 1차로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차식이 어떤 식인지는 알죠? 차수가 1인 식인 거예요. 1차식의 기본꼴은 원래는 ax 플러스 b여야 돼. 1차 함수에도 배웠겠지만 1차식 x에 대한 1차식의 기본꼴은 1차항과 상수항이 있는 꼴이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차 항이 1차였으니까 1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식의 기본꼴은 ax 플러스 b인데 지금 선생님이 알려줄
알려줄 세 번째 곱셈 공식의 1차식은 이런 모양인 거야. 1차 항에 이 1차 항의 개수가 1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1차 항의 개수가 1인 식 A, x 더하기 A라는 식 하고 1차 항의 개수가 1인 x 더하기 B라는 이 식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거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읽어야 돼.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쓰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얘를 어떻게 볼 거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보겠다. x가 우리가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요? x에 관한 1차식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 상식의 선에서 가는 거예요. 1차와 1차를 곱하면 차수가 몇 차가 될까요? 당연히 2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수 법칙 때문에 1차 곱하기 1차 하면 지수가 2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1차식과 1차식을 곱한 식은 반드시 2차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2차식이어야 돼. 기억하지? 자, 그럼 2차식의 기본꼴은 뭐야? 당연히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는 이런 꼴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1차와 1차를 곱하면 반드시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식의 기본꼴은 우리가 2차식이라고 불려지는 기본꼴은 최고차항이 2차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너 1차, 1차를 곱했으니까 2차, 1차, 상수 이렇게 있겠다 이 생각하는 거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그럼 봐라. 잘 들어. 선생님 루틴 잘 봐야 돼. 2차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2차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아까 선생님 패턴 똑같아. 잘 봐. 앞에 있는 것끼리 x와 x를 곱해야지 2차가 나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지?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면 상수는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상수끼리만 곱해야지 상수가 되는 거야.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이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랑 어떤 문자가 곱해지면 상수항이 아니야. 알았지? 잘 들어. 선생님이 전개를 할 때 분배 법칙의 전개를 할 때 어떤 것부터 찾을 거냐면 최고차항하고 상수항부터 찾을 거야. 최고차항하고 상수항부터 찾을 거야. 이게 제일 찾기 쉬우니까. 받아들여? 자, 아까 그 패턴하고 똑같죠? 자, 보세요. 그러면 x 곱하기 x니까 x제곱이겠지? 받아들이지? 그 다음에 상수항 a하고 상수항 b랑 곱했으니까 상수항은 뭐죠? a, b죠. 이것부터 찾을 거야.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1차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b하고 곱한 거랑 받아들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x를 곱한 게 동류항이잖아요. 1차니까. 둘 다 1차니까. 그치? 동류항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그랬어? 동류항을 간단히 하라 그랬잖아. 동류항은 간단히 하라 그랬지. 그러면 얘는 몇 x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몇 x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개수가 b였을 거고 얘는 개수가 뭐였겠죠? a였겠지. 그러니까 개수는 a와 b를 더한 게 1차항의 개수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선생님이 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외우면 안 돼요.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플러스 ab 이렇게 외우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야. 잘 봐. x 플러스 3하고 선생님이 만약에 x 마이너스 7하고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식을 보는 거야. 1차 곱하기 1차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2차여야 돼.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전개하는 패턴상 처음 거하고 마지막 걸 먼저 찾으라고. 그럼 어떻게 알았어? x제곱 나오고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21 나오는 거 너무 확실하잖아. 그러면 중간에 몇 x가 나오는 거야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 몇 x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걸 더해야 되는 거니까. 맞잖아.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3x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더한 게 개수라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개수인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잘 봐.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걸 너네가 반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전개만 하는 게 분배가 아니야. 이렇게 바꾸는 걸 전개라 그래. 근데 얘를 얘처럼 만드는 걸 분해라고 부르는 거야. 분해.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이거는 분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개도 할 수 있고 분해도 할 수 있을 때 분배 법칙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외운 사람은 절대 분해 안 돼. 근데 선생님처럼 생각한 사람은 분해 바로 되는 거야. 왜? 몇 차죠? 그러면 분해하라 그러면은 몇 차와 몇 차를 곱해야 되겠어? 1차, 1차. 그러면 1차와 1차를 곱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2차는 당연히 1차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x 곱하기 x로 바뀌겠지. 그리고 상수항은 21이라는 숫자는 1 곱하기 7이나 3 곱하기 7이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을 맞출 수 있는 거야. 1, 21이거나 3, 7이거나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1과 21이었다면 중간에 마이너스 4가 안 나오겠죠. 내가 다시 전개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치? 그러니까 3과 7이라는 걸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이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분배 법칙을 배우는 거야. 근데 그냥 암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중에 분해 다시 또 외워야 돼. 나중에 분해하면 다시 또 외워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라는 걸 배울 때 다시 또 암기해야 돼. 그럼 멍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다? 1차랑 1차를 곱하면 무조건 2차 나온다. 그 2차를 우리가 만들 때 어떤 패턴을 썼더라? 최고차항 곱하기 최고차항이랑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을 먼저 생각하더라. 이게 제일 쉬운 거니까. 중간에 있는 1차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더라? 너 상수항하고 너 상수항이 계수가 돼서 그 계수의 합이 실제 1차항의 계수가 되더라.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전개도 당연히 쉽겠지만 나중에 분해라는 걸 배울 때 엄청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는 곱셈 공식이라는 거를 배울 때는 전개만 배우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전개만 배우는 거를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똑같이 응용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몇 차죠? 2차죠. 2차니까 얘는 분해하면 무조건 1차가 돼야 되는 거야. 전개했을 때 2차 했으니까 분해하면 1차 곱하기 1차가 돼야 돼. 그러면 이 a 제곱은 누구 곱하기 누구야? 그렇지. b 제곱은 b 곱하기 b인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얘처럼 바꾸는 걸 뭐라 그래? 전개. 얘를 얘처럼 바꾸는 걸 분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차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1차 곱하기 1차가 2차니까. 이게 고등과정으로 가면 3차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고 4차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왜 선생님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외우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죠, 이제? 그렇죠. 교재에 있는 대로 외우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완전 교과과정 다 외워야 돼. 여기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럼 너무 힘들어지겠지? 그럼 마지막 하나 이제 미션 주자. 얘도 똑같은 1차인데 조금 전에 1차와 이번에 1차는 뭐가 다른 거냐? 개수가 1이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개수가 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패턴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똑같지. 선생님은 뭐부터 생각한다 그랬어? 최고차 AC, XG. 그 다음에 상수항 BD. 이거부터 생각한다 그랬지? 자, 1차와 1차를 곱했기 때문에 2차항, 1차항, 상수항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 여기 있는 1차항은 누구랑 곱해가지고 더한 게 1차지? 너무 당연하잖아. A와 D, B와 C. 개수만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A, D라는 개수와 B, C라는 개수의 합이 1차항의 개수가 되겠다. 라는 팩트는 그냥 알 수 있지. 받아들여? 그러면 얘를 얘처럼 바꾸는 걸 전개, 얘를 다시 얘처럼 바꾸는 걸 분해라고 한다 그랬지. 보세요.
1차항의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그냥 똑같은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x 제곱이었다 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x 곱하기 3x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있겠어? 3x 제곱이 되려면 1차하고 1차를 곱해서 3x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x 곱하기 3x밖에 없잖아. 다른 숫자도 있는데요. 우리가 분해라는 걸 할 때는 정수 범위에서 하는 거야. 유리수 범위에서 하면 안 돼. 왜냐면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3이 되냐고 물어보면 너무 많은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정수 범위에서만 따지면 1 곱하기 3밖에 없잖아.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분해라는 거를 할 때는 정수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잘 들어.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숫자가 5였다. 마이너스 5였다 그러면은 5밖에 없어요. 1 곱하기 5밖에 없잖아. 그럼 너가 1이고 5일 때랑 너가 5이고 1일 때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맞추느냐? 얘를 보고 맞추는 거야. 1, 5라고 해보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걸 더한 게 여기냐? 여기 있냐? 아니면 여기가 5고 여기가 1일 때 1하고 마이너스 15랑 계산한 게 여기 있냐? 이런 거 따지는 거지. 그럼 맞출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루틴이 이런 거예요. 루틴이. 선생님이 왜 전개할 때 이런 루틴을 알려줬을까? 분해할 때 똑같이 하라고. 분해할 때도 똑같이 하라고 이런 루틴을 알려주는 거야. 이게 되면 사실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대로 다 외우면 너네 진짜 끝나는 거야. 아작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고 모르겠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암기하고 갈 거예요. 곱셈 공식부터 해서 많은 부분들을 외워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암기하는 쪽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왜? 곱셈이라는 걸 할 수 있었으니까. 1차와 1차를 곱하면 2차가 되는 원리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 2차를 분해하면 1차와 1차로 1차와 1차의 곱으로 분해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는데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별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다항식의 곱셈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난이도 있는 필수 예제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수고들 많았어요.